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머니몽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ISA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으셔서 오늘 두 번째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ISA 계좌는 2016년에 도입이 됐죠. 그리고 2021년도에 투자 상품을 넣을 수 있는 중개형 IS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만기를 맞이했고 이 만기 자금을 어떻게 해지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지, 보유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궁금증이 많으셔서 오늘 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IS 계좌 만기 시점의 유의사항입니다. 이 IS 계좌가 만기가 있나요? IS 계좌는 만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3년, 5년, 10년, 20년 투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의무 납입 기간이라는 게 있죠. 요게 3년이에요. 요 최소한 3년 정도는 장기 투자를 해야만 국가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의무 납입 기간 3년이 안 되더라도 특별한 사유, 내가 사망했거나 해외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3개월 이상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는 또 특별 사유로 해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의무 납입 기간은 3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통상 3년, 5년을 만기로 많이 하셨어요. 5년 만기 하신 분들이 지금 3년이 넘었는데 난 특별히 지금 해지할 필요도 없고 아직 수익도 안 좋고 좀 더 목돈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되죠. 하지만 3년으로 만기를 정하신 분들이 이제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 계속 보유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만기 연장이라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통상 금융권마다 다르겠지만 90일 전입니다. 그럼 내가 이번 7월 달에 만약에 IS 계좌 만기다. 3년 의무납입 기간이 지났다. 근데 나는 만기를 3년밖에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인데 연장을 한 1, 2년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비대면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HTS, MTS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해당 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IS 계좌 만기 연장 신청합니다 하셔가지고 반드시 90일 전에 신청해야만 만기가 연장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해지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나는 굳이 보유하고 싶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또 반대로 너무 은행에서 가입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수익이 너무 적다. 나는 투자 상품이 많은 증권사 중개업으로 옮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IS 계좌 만기일로부터 만기가 된 일로부터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이 IS 계좌에 있는 비과세라든가 손익통산이라든가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30일 안에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있을 수 있겠죠.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 신청해서 며칠 걸리죠? 통상 3, 4일. 해외 주식형 펀드는 한 6일에서 8일 걸립니다. ETF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행의 신탁에 있는 ETF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이틀 소요가 돼요. 이렇게 내가 운영하는 종목을 환매시킨 다음에 이 해지된 자금이 현금화될 때까지가 30일 이내 모두 다 완료가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깜빡 잊고 만기를 잊어버려 가지고 한 달 넘어서 만기를 이제 해지해 주십시오 신청하게 되면 IS 계좌 해지 신청은 되지만 이런 3년 동안에 했던 세제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지 자금이 들어오죠. 이 해지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IS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려는 분도 있고 또는 옮기지 않고 나는 IS 계좌를 또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또는 중개형 IS 계좌로 재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3년마다 뭐가 생깁니까? IS 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생깁니다. 비과세 한도는 우리 일반 분들은 200만 원
또 서민형 계좌분들은 한 400만 원 정도 이런 한도가 3년마다 생성이 되는 거고요. 또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죠. 이때 연금 계좌는 이 만기 자금을 언제까지 이전하면 되죠? 이건 또 60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할 게 이 만기 연장은 90일, 그 다음에 IH 해지는 30일, 그 다음에 연금 계좌로 세액공제 추가 신청은 60일. 각각 일정이 다른데 요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신청을 통해서 추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 추가 세금 혜택이란 게 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직장인 여러분들도 2월에 연말정산 하시고 우리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십니다. 연금 계좌가 뭐가 있죠? 연금 계좌에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연금저축계좌, 연금펀드, 연금보험 다 아시죠? 신탁은 지금 이제 가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인 분들은 퇴직연금 가입하시죠? 퇴직연금에 혹시 확정형 DB형으로 가입하십니까? 아니면 그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으로 가입하십니까? 혹시 DC형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본인이 추가로 여유자금을 더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본인 부담금, 개인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요때 들어가는 금액. 그 다음에 개인형 IRP라고 우리 들어보셨어요? 개인연금 퇴직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연금 계좌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연간 이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얼마죠? 예, 1800입니다. 연금 펀드에만 1800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 펀드와 IRP, 퇴직연금 DC의 본인 부담금 합해서 1800만 원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 1800만 원을 다 넣으시는 분이 없어요. 통상 우리 얼마 넣죠? 400, 600, 900 이렇게 넣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환급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연금 펀드로 가입하시는 분들,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얼마 전까지는 400만 원인데 올해부터는 600만 원도 늘었죠. 그래서 6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1800만 원 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00만 원 보통 넣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400만 원 넣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형 IRP 계좌라고 또 들어보셨죠? 개인형 IRP 계좌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인데 요거랑 합해서 900만 원이니까 지금 여기에 만약 600만 원을 연금펀드에 넣으신 분들은 얼마 한도 남았습니까? 300만 원 남았죠. 그래서 300을 더 넣어서 900만 원을 맞출 수가 있고 나는 연금펀드 없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 때 나는 이번에 좀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시면 요 단독 계좌에는 900만 원까지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IRP는 900만 원까지, 연금 펀드는 600만 원까지, 합쳐서 9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 말고도 또 추가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줘요. 그 혜택이 뭐냐? IS에서 이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에다 집어넣습니다. 연금 펀드나 IRP에 넣으시게 되면 다 혜택을 주느냐? 그건 아니고 통상 10%. 만약 IS 만기 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10%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근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에 한도 300, 300만 원까지가 추가세액 공제니까 연금 펀드에서 600, 개인형 IRP에서 300 넣으신 분들은 합쳐서 900, 여기에 추가로 얼마? 300, 1200만 원 정도를 연말정산 때 1200만 원에서 13.2%, 혹시 연봉이 5,500 이하이신 분들은 16.5%를 금액을 환급받으신다고 보시는 게 연말정산의 추가세액공제, 절세계좌다. 이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한번 그럼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38세 직장인 박모 씨 IT 회사에 근무하고 계세요. 올해 연봉이 7,500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죠. 본인 명의로 매년 연금펀드에 매년 500만 원, 개인형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달 IS 계좌 만기 자금이 6천만 원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쓸 일이 없고 나중에 이제 이사 갈 때 주택 자금으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의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는 총 얼마입니까, 올해? 원래 납입 한도가 얼마죠? 우리 개인별로 1,800만 원이죠. 이 1,800만 원에 IS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전환되죠. 6천만 원이. 이걸 다 잡아줍니다. 그러면 7,800까지를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분이 이렇게 납입하게 되면 내년도 연말정산, 2025년도에 2024년 연말정산 환급받을 때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금펀드에 얼마 드셨어요? 올해 500. 개인형 IRP는 300. 그 다음에 IS 만기자금 6천만 원을 다 연금계좌로 연금 펀드로 옮겼습니다. 그럼 6천만 원 다 잡히나요? 얼마죠? 10%. 600인데 한도가 얼마예요? 300이니까 300만 잡히는 거죠. 그러면 연금펀드에 500, IRP 300, IS 만기자금 300. 1100만 원이 되겠죠. 1100만 원에 이분이 연봉이 얼마예요? 5500 넘죠? 13.2%를 내년도 연말정산할 때 환급 받으시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세계좌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IS 계좌 만기 시점. 제가 한번 그럼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IS 계좌라는 거는 이렇게 계란, 우리 계란 바구니에 뭐 신탁형 같은 경우는 예금 적금도 들어가고 우리 중개형 IS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이라든가 ETF, 펀드, ELS, RP 쭉 이런 상품들을 담아서 3년 이상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해서 실제 수익이 난 거와 손실 난 거를 상계 처리해 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죠. 자, IS 만기 자금 도래했습니다.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떤 핵심이 뭐죠? 90일 전에 만기 연장하라. 해지하실 분들은 30일 이내 반드시 만기 신청해라. 가만히 있으면 자동 해지되는 게 아닙니다.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장점이 좀 더 목돈을 더 만들 수가 있겠죠. 내년, 내후년 장기 투자할수록 수익성을 극대화시켜서 돈을 좀 더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ETF를 가입했는데 배당을 받아요. 통상 우리 배당 받았기 때문에 15.4% 배당 소득세를 띠는데 이 IS 계좌에서는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분배금은 받지만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과세 이연.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해지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로 넣어가지고 추가 세액 공제, 아까 보셨죠 프로세스. 예, 환급, 연말정산 때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3년마다 요 비과세 한도가 새롭게 생성된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이 뭐죠? 계속 보유하실 분들은 이 비과세 한도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연봉이 처음에 신입 때 그 가입을 해서 5,500이 안 돼가지고 서민형으로 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재가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승진도 되고 연봉도 한 7천이 넘어가가지고 재가입하게 되면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전환이 돼서 비과세 한도가 400에서 200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또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IS에 가입할 때는 실제 이자 배당 소득이 나 연간 2천만 원 안 넘었는데 내가 그동안 막 투자를 잘해가지고 배당도 많이 받고 여기저기 돈도 많이 재테크를 잘해서 이자도 많이 벌어가지고 2천만 원이 넘으신 분들은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되죠. 그럼 직전 3개년도 안에 종합과세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보유 만기 연장을 할 때 만기 연장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꼭 보유하실 분들은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도 인출도 중요하죠.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 안정성과 더불어 돈을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유동성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IS에는 중도 인출 기능이 다행히 있습니다. 내가 불입한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지하셔가지고 연금 펀드로 전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돈 찾을 수 있을까요? 이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 넣으시게 되면요. 요거는 돈을 중도에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55세까지 계속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한꺼번에 받을 때 세금 정산한 다음에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자금으로 쓰실 거면 개인형 IRP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나는 한 2, 3년 뒤에 내가 아파트 이사 갈 때
목돈으로 활용하겠다. 돈을 그때 필요하다. 중도 인출하실 분들은 연금 펀드가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연금 펀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요 중도 인출을 내 재무 목표, 내 사정에 맞춰서 잘 판단하시고 IRP에다가 해지 자금을 넣을지 연금 펀드에 넣을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금 계좌 중도 인출 시 유의사항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ISA 만기 자금을 추가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환급받기 위해서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합니다. 만약에 3천만 원의 IS 만기 자금을 이전하게 되면 세액공제 추가 공제는 얼마 환급받을 수 있죠? 10%에 300 한도니까 딱 300이죠. 그러니까 3천이 딱 포인트예요. 그럼 3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3천 드시게 되면. 그럼 연금 계좌에서 나머지 계좌는 내가 필요할 때 중도 인출할 수 있겠죠. 2,700만 원은 인출이 가능한지 아까 IRP, 연금 펀드 각각 다르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중도 인출할 때 유의점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올해 2024년에 IS 계좌를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한 다음에 한 두 달 지난 다음에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2024년도에 내가 중도 인출된다니까 연금 펀드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 있는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빠져서 200만 원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300만 원 전부 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올해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긴 다음에 올해 지난 다음에 내년에 2025년 다음 해에 인출을 하셔야만 3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간에 이 돈은 안 써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 원은 그냥 해가 바뀐 다음에 다음 해에 그냥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연금펀드 2,700 중에서 600을 연금펀드에 또 300을 IRP에 넣으시고 아니면 IRP 계좌만 갖고 계신 분들은 노후자금으로 2,700 중에서 IRP 계좌에만 9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게 중도인출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개형 ISA든 ISA 그 손익통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좀 핵심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실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겠죠. IS 계좌에서는요. 이제 만기 때 이제 해지하게 되면 그 시점에 손익통산에 들어갑니다. 손익통산이 뭐죠? 내가 3년, 5년, 10년 IS 동안 운영했던 자금을 이제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나는 3개 종목만 가입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네이버,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넣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금융주 중심으로 된 뭐 고배당주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만기 대지했어요. 네이버에서는 요새 네이버 주가 안 좋죠. 100만 원 정도가 손실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S&P나 나스닥에서는 300만 원의 손익이 났고요. 국내 고배당주 펀드에서는 또 1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제 손익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 얼마가 과표로 잡힐까요? 네이버에서 이 100만 원 손실 난 게 손익통산에 적용이 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마이너스 매매차 수는 손익통산이 적용이 돼요. 그럼 300만 원 수익 난 거에서 빼주죠. 200만 원만 잡히는 거예요. 세금 낼 때는요. 자, 국내 고배당 펀드에서 1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IS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 주식은 중개형 IS에서 매매 차손, 손실 났을 때는 손익통산에서 빼주고 플러스 되면요. 이익이 나면 어차피 매매 차익은 국내 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죠. 또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플러스 되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손익통상 사례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은 매매 차손만 손익통산이 적용이 되고
국내 주식형 펀드와 국내 주식형 ETF는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개형 IS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뭘 가입하는 게 좋아요? 예, 국내 상장 주식, 삼성전자나 뭐 2차전지 주식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과 그리고 국내 펀드보다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우리 뭐 나스닥이라든가 나스닥 100, 또 뭐 글로벌 반도체라든가 AI 관련 빅테크라든가 S&P 500이라든가 이런 쪽 ETF를 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ISA 만기 자금에 대해서 보유해야 할지, 해지할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머니몽TV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런 여러 가지 주제의 재테크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 제가 또 좋은 컨텐츠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